미국이 손을 놨습니다. 이란이 428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을 예정인데 복구에 28일이 걸린다고 통보해 온 겁니다. UAE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54시간 안에 6종 통합 방공 패키지를 가동시키겠다고요. 세계 최강 아이언돔을 만든 이스라엘 개발자는 비웃었습니다. 검증도 안 된 장난감이라고요. 하지만 그 장난감이 428발을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언돔 개발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내가 틀렸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428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UAE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67발, 순항미사일 114발, 자폭드론 247대. 중동 전쟁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동시 포화 공격이었죠. 미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파괴된 레이더 기지를 복구하는데 최소 28일이 걸린다고 통보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란의 2차 공격까지 남은 시간은 96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제안했습니다. 54시간 안에 6종 통합 방공 패키지를 완전 가동시키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술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다니엘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의 핵심 개발을 이끈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UAE 작전실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방공전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공 시스템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26살에 라파엘에 입사해서 56살인 지금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이스라엘 방공 프로젝트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아이언돔은 제 인생 그 자체였죠.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막아내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미사일을 격추하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천 발을 요격한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돔이 처음 실전 배치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적색점이 하나 찍혔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격에 성공하자 동료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의 목숨을 지켰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언돔은 세계 방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조차 아이언돔 기술을 도입했고 유럽 각국이 벤치마킹했죠. 방공 시스템을 논할 때 아이언돔을 빼놓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만이었죠. 라파엘을 퇴직한 뒤 저는 UAE 왕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세자 직속 방공 시스템 자문관이라는 직함이었죠. 연봉도 파격적이었지만 제가 수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제가 설계한 방공 철학을 심고 싶었어요. 아이언돔의 정신을 UAE에 이식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UAE에 도착해서 방공 체계를 점검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주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의 천궁2가 일부 구역에 깔려 있었죠. 저는 패트리엇은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지만 걸프전부터 중동에서 검증된 무기니까요.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천궁2 배치 현황을 보고받았을 때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이라니.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을 한국이 따라잡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최근 잘 팔리는 건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뉴스도 봤죠. 하지만 그건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최첨단 방공 분야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UAE 국방부의 한 장성이 천궁2의 성능 자료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성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방공은 한 발이라도 놓치면 수백 명이 죽어요. 가격표가 싸다고 사람 목숨을 거는 건 도박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만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때문에 파는 거지 기술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제 확신이 처음 흔들린 건 이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새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저는 UAE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서 야간 당직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천장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경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색 경보. 제 피부에 소름이 돋았죠. 이 소리를 이스라엘에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매번 심장이 조여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적색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영토 내 복수 발사 지점 확인.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혼합편대. 총 108발 추정. 108발. 1차 공격치고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즉시 방공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죠. 패트리엇 4개 포대, 천궁투 2개 포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공격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탄도미사일이, 동쪽에서 순항미사일과 드론이 밀려왔죠. 패트리엇이 먼저 교전을 시작했고 천궁투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요격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패트리엇 담당 구역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적색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건 좋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점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통과한 겁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미사일들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교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집계 결과를 보고하자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패트리엇 방어 구역, 교전 표적 74발, 요격 성공 50발, 요격률 68%, 시설 피해 3곳. 고개를 돌려 천궁투 구역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천궁투 방어 구역, 교전 표적 34발, 요격 성공 34발, 요격률 100%, 시설 피해 없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라고요? 34발을 한 발도 안 놓치고 전부 잡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표본이 작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천궁투 구역은 외곽이라 위협 수준이 낮았을 거라고요. 패트리엇은 핵심 구역을 담당했으니 더 어려운 표적을 상대한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UAE 북부에 위치한 핵심 레이더 기지가 순항미사일 직격을 맞아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이 기지는 패트리엇 방공망 전체의 조기 경보를 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위협을 미리 탐지해서 패트리엇에 전달하는 눈 역할이었죠. 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레이더 기지가 없으면 패트리엇의 탐지 범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위협이 코앞에 올 때까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로 2차 공격을 맞으면 끝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UAE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미국 자문단, 저까지 포함한 핵심 인원 32명이 모였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UAE 정보기관이 이란의 2차 공격 준비를 포착한 겁니다. 위성사진에 이란 영토 곳곳에서 미사일 이동 발사대가 전진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습니다. 2차 공격 규모는 1차의 최소 4배로 추정됩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포함해 400발 이상, 빠르면 96시간 이내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의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파괴된 상태에서 1차의 4배 공격이라니. 1차 때도 패트리엇 요격률이 68%였는데 눈까지 멀어버린 상태로 400발 이상을 어떻게 막습니까? UAE 국방장관이 미국 자문단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복구가 가장 시급합니다. 미국 측 일정은 어떻습니까? 미국 자문단 수석이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본국에 확인한 결과 신형 레이더 시스템 운송과 설치, 통합 테스트까지 최소 28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군 기지 복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 UAE 순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8일.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란은 96시간 뒤에 오는데 미국은 28일이 필요하다니.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사업 총괄 부사장 리처드 콜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양복 깃에 로키드 마틴 배지를 달고 있었죠. 이 사람의 존재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무기 시장에서 패트리엇 판매를 총괄하는 인물이니까요. 콜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복구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패트리어 포대를 추가 배치하면 됩니다. 현재 바레인에 예비 포대가 2대 있고 72시간 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의 자체 레이더로 커버하면 레이더 기지 없이도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합니다. UAE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추가 배치 비용은요? 긴급 배치이므로 특별 계약이 필요합니다. 포대 2대에 미사일 포함 약 4,800억 원 규모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엇 자체 레이더만으로는 탐지 범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레이더 기지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던 걸 패트리엇 자체 레이더로는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 밖에 못 보거든요. 콜번도 이걸 알 텐데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천궁2 운용팀 연락장교였죠. 젊은 한국 군인이었는데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콜번이 대놓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한국 군인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국의 천궁3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콜번이 끼어들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어조였어요. 천궁3, 그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시스템 말인가요? 지금은 검증된 장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험용 장난감을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장난감. 그 단어에 한국 군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감정을 억누르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천궁3는 AESA 레이더를 시스템 자체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외부 레이더 기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천궁3를 포함한 6종 통합, 방공 패키지를 54시간 안에 완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AESA를 지상 방공에 자체 탑재했다고요? 그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직 못한 건데. 하지만 놀라움은 잠깐이었고 곧바로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AESA 탑재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6종이라니 6가지 시스템을 54시간에 통합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콜번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6종 세트, 방공 시스템을 지킨 세트 메뉴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도 검증 안 된 시스템 6개를 묶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0 곱하기 6은 여전히 0입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자문단 몇몇이 킥킥거렸고 UAE 장성 일부도 미소를 지었죠. 한국 군인의 귀가 빨갛게 물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콜번의 말에 동의하는 쪽이었습니다. 검증 안 된 건 사실이니까요.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이 쌓였는데 한국이 갑자기 그걸 따라잡았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28일은 변하지 않았고 이란의 96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추가 배치로는 레이더 기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UAE 국방장관이 한국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6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한국 군인이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천궁3입니다. AESA 레이더를 자체 탑재한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과 고고도 위협을 담당합니다. 파괴된 레이더 기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궁2입니다. 이미 UAE에 배치되어 100% 요격률을 기록한 시스템입니다. 중고도 순항미사일 요격을 맞습니다. 셋째, 비궁입니다. 휴대용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적어도 드론과 소형 비행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통합지휘체계 C4I입니다. 이 6가지 시스템 전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천궁3가 탐지한 정보를 천궁2와 비궁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위협별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다섯째, 전자전 장비입니다. 적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교란해서 미사일 한 발 안 쓰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드론 감시 체계입니다. 소형 드론까지 탐지하는 특화 레이더로 비궁과 연동되어 적어도 위협에 대응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체계가 꽤 정교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고도는 천궁3, 중고도는 천궁2, 저고도는 비궁과 드론 감시, 그리고 전자전으로 미사일 소모를 줄이고 C4I가 전체를 통합한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AESA 레이더가 지상 방공에 성공적으로 탑재된 사례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요. 한국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궁3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검증 안 했다는 뜻입니다. 한국군의 모든 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수백 회의 실사격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시험장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실전이에요. 시험장에는 전자전도 없고 기상 악화도 없고 적의 기만 전술도 없습니다. 콜번이 이때다 싶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검증 안 된 시스템에 국민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중동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엇 추가 배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면서 콜번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고가 찍힌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천궁 시리즈 기술 한계 평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콜번이 보고서를 UAE 국방장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자료입니다. 천궁3의 AESA 레이더는 나토 통합 방공망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UAE의 기존 방공 인프라와 연동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세부 기술 데이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 군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로키드 마틴과 정면 충돌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콜번의 태도가 거슬리기는 했지만 기술적인 지적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나토 호환성은 중요한 문제니까요.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28일, 한국은 54시간, 패트리엇 추가는 근본 해결이 안 되고 천궁3는 검증이 안 됐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UAE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세자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경청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콜번 부사장. 예, 전하. 패트리엇이 어제 우리 레이더 기지를 지켰습니까? 콜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레이더 기지 방어는 패트리엇의 배치 범위 밖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률이 68%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32%는 우리 영토에 떨어졌다는 뜻이죠. 적의 공격이 복합적이었고 포화 공격 상황에서의 요격률 저하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합니다. 한국 천궁2는 같은 상황에서 100%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콜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왕세자의 질문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왕세자가 이번에는 한국 군인을 바라봤습니다. 54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예, 전하. 본국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공수를 시작해서 54시간 안에 6종 전체를 가동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만약 54시간 안에 가동이 안 되면요? 한국 군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오면 저와 137명의 한국 기술진 전원이 UAE에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37명. 숫자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인원 편성까지 끝내놓았다는 뜻이었죠. 왕세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6종 세트를 도입합니다. 콜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재고해 주셔야 합니다. 미검증 시스템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를 도입하시면 미국과의 방산협력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한국 거 사면 패트리엇 유지보수 끊겠다는 뜻이었죠. 왕세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콜번 부사장. 미국은 우리에게 28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96시간 뒤에 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이 죽으면 로키드 마틴이 책임집니까? 콜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은 54시간을 말했고 137명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세자가 일어섰습니다. 결정입니다. 한국에 공식 요청하십시오. 한국 군인이 즉시 본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뒤 한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고 수송기 편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실에 카운트다운이 걸렸습니다.
이란 2차 공격까지 94시간, 한국 수송기 도착까지 16시간, 6종 세트 완전 가동까지 54시간. 콜버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으니까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54시간이라는 숫자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6종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치해서 통합 가동까지 54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이언돔 한 대를 새 위치에 설치하는데도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6종류의 시스템을 54시간에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이 실패하면 UAE는 레이더 기지도 없고 새 시스템도 없는 최악의 상태로 이란 공격을 맞게 된다고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6시간 뒤 한국 수송기가 이 하늘을 가를 겁니다. 그 안에 정말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 실려 있을까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16시간 뒤 한국 공군 수송기 3대가 UAE 알다프라 공군 기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 관제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은 가운데 거대한 수송기의 후방카고 도어가 열리자 뜨거운 사막 공기 속으로 강철 냄새가 퍼졌죠. 발사대, 미사일 컨테이너, 레이더 유닛, 전자 장비 케이스들이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어요. 군복 차림의 한국 기술진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확히 137명. 각자 배낭 하나씩을 메고 손에는 노트북이나 장비 가방을 들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6시간 넘게 수송기에 갇혀 있었을 텐데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쟁터에 온다는 걸 알고 있는 눈이었죠. 수송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한국 측 총괄 지휘관이었습니다. 김 소장이라고 불렸죠. 나이는 50 초반으로 보였는데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활주로에 발을 딛는 순간 137명의 기술진 전원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 명령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을 정도로 이 사람한테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소장은 활주로에서 UAE 국방부 연락장교와 악수를 나눈 뒤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레비 자문관이시죠? 히브리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아니라 또렷한 한국어였고 통역관이 옆에서 옮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파엘에서 아이언돔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방공 분야의 전설이시죠.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겸손한 인사였지만 눈빛에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보였죠.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비 하역이 시작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자문관으로서 기술 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천궁3의 AESA 레이더 유닛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어요. 아이언돔의 ELM-2084 레이더가 트럭 한 대를 꽉 채우는 덩치인 반면 천궁3의 레이더는 그보다 확실히 콤팩트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크기를 줄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레이더 표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육각형 패턴으로 빼곡하게 박힌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보였죠.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송수신 안테나라고 했습니다. 아이언돔의 기계식 레이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어요. 기계식은 거대한 안테나 하나가 빙글빙글 도는 방식이지만 AESA는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합니다. 이론적으로 기계식보다 수만 배 빠르죠. 이론적으로는요. 실전에서 그 이론이 구현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비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였어요. 크기가 정말 작았습니다. 병사 2~3명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이걸로 드론을 잡겠다고요? 솔직히 우습게 봤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건 C4I 통합주의 차량이었습니다. 버스 크기의 차량 안에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두뇌가 들어있다고 했죠. 아이언돔에도 지휘 시스템이 있지만 6가지 이종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도 패트리엇과 사드를 완벽하게 연동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한국이 서로 다른 6종류를 하나로 묶었다고요? 하역이 끝나자 김 소장이 기술진을 집합시켰습니다.
137명이 활주로 위에 정렬했죠. 김 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52시간 남았다. 시작하자.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연설도 없고 구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137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팀별로 장비를 나눠 싣고 미리 지정된 배치 지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약간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조직력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번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쌓여야 저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움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빨리 움직인다고 제대로 설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배치 지점은 두 곳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중심의 A 거점과 두바이 방면의 B 거점. 각 거점에 천궁3 한 대, 천궁2 한 대, 비궁 여러 대, 전자전 장비, 드론 감시 체계가 배치되고 C4I 차량이 전체를 묶는 구조였습니다. A 거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란 공격까지 78시간, 한국의 데드라인까지 52시간.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설치가 시작된 지 8시간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아부다비 A 거점에서 한창 케이블 매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군 차량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미군 감찰팀이었죠. 중령이 이끄는 12명의 팀이었습니다. 미군 중령이 한국 현장 책임자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UAE 주둔 미군 사령부 지시입니다. 이 구역은 패트리엇 운용 지역과 인접해 있어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장비 설치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한국 현장 책임자가 서류를 받아 들고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점검 지시서에는 예상 소요 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이면 우리 데드라인이 지나는데요. 안전 규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바로 알아챘습니다. 콜번이었죠. 이 타이밍에 이런 명목으로 작업을 중단시키다니. 미군 사령부 지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배후에 로키드 마틴이 있다는 건 뻔했습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가 김 소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고 김 소장이 A 거점에 도착한 건 40분 뒤였습니다. 김 소장은 미군 중령과 마주 섰습니다. 키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미군 중령은 관료적인 차가움이었고 김 소장은 단단한 바위 같은 침착함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의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입니까?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전자기 간섭 평가, 시설물 안전 인증, 환경 영향 평가 등입니다. 전자기 간섭 평가는 시스템 가동 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꺼져 있으니 측정할 게 없죠. 시설물 안전 인증은 UAE 국방부 관할이지 미군 관할이 아닙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전시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군 중령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반박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상부 지시가 있으니 따라야 합니다. 그 상부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UAE 영토에서의 장비 설치는 UAE 국방부 승인 사항입니다. 미군 사령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미군 중령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소장의 말이 맞았거든요. 여기는 미군 기지가 아니라 UAE 영토이고 UAE 국방부가 한국 장비 설치를 공식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김 소장이 통역관 없이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발음은 한국식이었지만 또렷했어요. 중령, 저도 군인입니다. 상부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라는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있는 340만 시민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48시간을 멈추면 그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군 중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군인이었으니까요. 340만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중령이 대답하기 전에 A 거점 입구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UAE 왕세자의 직속 부관이 타고 있었죠. 부관이 차에서 내리며 봉투 하나를 미군 중령에게 건넸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직접 명령입니다. 한국 장비 설치는 UAE 국가 안보 최우선 사항으로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미군 사령관에게도 동일한 서한이 전달되었습니다. 미군 중령이 봉투를 열어 읽더니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찰팀이 철수하기 시작했죠. 김 소장이 미군 중령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중령도 경례를 받았고 표정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그도 이 임무가 불편했던 거겠죠. 감찰팀이 떠난 뒤 한국 기술진이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3시간을 잃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4시간. 원래 일정에서도 빠듯했는데 3시간이 날아간 겁니다. 김 소장이 기술진을 모았습니다. 3시간을 잃었다. 잠자는 시간에서 빼자. 137명 중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언돔을 만들 때도 저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라파엘 기술진이 밤새 작업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콜번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치 20시간째,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활했어요. UAE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김 소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죠. 김 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에서 미국 국방부를 통해 공식 통보를 해왔습니다. 한국 장비를 UAE에 배치할 경우 패트리엇 시스템의 기술 지원과 탄약 보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쟁 중에 동맹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끊겠다고요? 이건 협박도 그런 협박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 와중에 기존에 있는 패트리언마저 못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 거 쓰면 미국 거도 뺏겠다는 거예요. 김 소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UAE 국방부 내부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주장했죠.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패트리엇 없이는 현재 방공망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면 패트리엇도 없고 새 시스템도 없는 최악이 됩니다.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콜번이 비열한 건 맞지만 그가 던진 위협은 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왕세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왕세자가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협박은 기록해 두시오. 전쟁이 끝난 뒤 활용할 것이오. 그리고 한국 설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왕세자가 콜번의 협박을 기록해 두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콜번도 몰랐을 겁니다. 세 번째 방해는 가장 치사했습니다. 설치 32시간째 비거점에서 천궁2 시스템 연동 테스트를 하던 중에 이상한 전자기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원인을 분석했더니 근처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에서 비정상적인 주파수의 전파가 방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좁아졌어요. 패트리엇이 우리 주파수 대역에 간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운용팀이 특정 주파수를 고의로 방사해서 한국 시스템의 통신을 교란한 겁니다. 이건 기술 방해를 넘어서 사실상 군사적 적대 행위에 가까웠어요. 한국전자전 담당 기술자가 30분 만에 교란 패턴을 분석하고 통신 주파수를 자동으로 회피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천궁3의 C4I 시스템이 교란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깨끗한 주파수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김 소장이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기능은 적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려고 만든 겁니다. 아군 장비의 방해를 막는데 쓸 줄은 몰랐지만요. 그 말에 담긴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미국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콜번의 방해는 결국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안전 점검은 왕세자가 막았고 기술 지원 중단 협박은 왕세자가 기록했고 전자기 교란은 한국 기술진이 기술로 뚫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콜번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업 경쟁이라지만 전쟁 상황에서 동맹국의 방어를 방해하다니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설치 38시간째. 6종 세트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C4I 통합주의 차량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술 자문관으로서 시스템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솔직히 흠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C4I 차량 안에 들어서자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크린마다 6종 시스템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가운데 있는 메인 스크린에는 UAE 전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각 시스템의 커버리지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부터 AESA 레이더 첫 가동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작하세요. 김 소장이 기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현장에서 가동 신호가 왔습니다. 스크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천궁3 아이콘이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더니 레이더 탐지 범위가 원형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이 점점 커지더니 화면 가장자리를 넘어섰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탐지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었어요. 레이더 담당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AESA 레이더 정상 가동 확인. 탐지 범위, 파괴된 북부 레이더 기지 커버리지, 대비 135% 확인. 135%. 파괴된 레이더 기지보다 35%나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고요? 그것도 고정식 대형 레이더 기지가 아니라 트럭에 실린 이동식 레이더로요? 저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탐지 범위 수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기술자가 상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다음 테스트는 빔 전환 속도였습니다. AESA의 핵심 성능이죠. 김 소장이 지시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빔 전환 테스트. 스크린에서 레이더 빔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전환 시간 0.2초 이내. 0.2초. 아이언돔의 ELM-2084 기계식 레이더가 같은 전환을 하려면 최소 4초에서 7초가 걸립니다. 천궁3는 그걸 0.2초에 해냈어요. 20배 이상 빠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동시 추적 테스트에서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시뮬레이션 표적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이 하나, 둘, 셋 나타나더니 점점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30개, 50개. 계속 늘어났어요. 100회가 넘자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동시에 45개 표적을 추적하는 게 최대인데 이미 그 2배를 넘겼으니까요. 150개, 200개, 250개. AESA 레이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표적의 위치, 속도, 고도, 예상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300개를 넘기자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327개 표적 동시 추적 중. 모든 표적 정상 추적 확인. 저는 옆에 앉아 있던 미국 자문관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패트리엇은 동시에 몇 개까지 추적합니까?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신형 PAC-3 기준 14개입니다. 14개와 327개. 23배 차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언돔의 45개도 자랑이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표적 수를 380개까지 올렸을 때도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AESA의 힘입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해야 하니까 한 번에 한 방향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AESA는 수천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빔을 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이론이었지만 이론과 실제 데이터를 눈앞에서 보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다음이었습니다. C4I 통합 테스트요. 김 소장이 6종 통합 시뮬레이션을 지시했습니다. 가상의 대규모 포화 공격을 설정하고 6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스크린에 428개의 가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이 섞여 있었죠. 이란의 예상 공격 규모와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C4I 시스템이 가동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적을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빨간색, 순항미사일은 주황색, 드론은 노란색으로 색이 바뀌었고 각 표적에 위협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대응 시스템이 자동 할당되었죠. 고고도 탄도미사일 67발은 천궁3의 배정, 중고도 순항미사일 114발은 천궁2의 배정, 저고도 드론 247대 중 위협 등급이 높은 것은 비궁에, 나머지는 전자전 장비가 교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배정. 이 전체 과정이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이언돔에서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은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독립형이에요. 아이언돔끼리 연동은 되지만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은 제한적입니다. 패트리엇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별도의 링크가 필요하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의 시사아이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6가지를 하나로 묶겠다는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시사아이를 통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 공격이 시작되자 6종이 일제히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천궁3가 가장 먼저 탄도미사일을 요격했고 천궁2가 순항미사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드론 247대 중 76대를 미사일 한 발 안 쓰고 무력화했어요. 유도 신호를 교란해서 스스로 추락하게 만든 겁니다. 나머지 드론은 비군과 드론 감시 체계가 처리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천궁3가 탄도미사일 요격에 집중하느라 순항미사일 한 발이 천궁3 구역으로 침투했을 때 시사아이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가장 가까운 천궁2의 요격을 재배정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재배정에 걸린 시간은 0.8초.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428발 중 417발 요격. 예상 요격률 97.4%. 미사일 소모량은 전자전 교란 덕분에 예상의 78% 수준. 김 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자문관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0년간 내 인생을 바친 아이언돔보다 더 진보된 시스템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과학자는 데이터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특히 시사의 통합 운용 능력은 제가 본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납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도 자만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전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덧붙였죠. 인정은 했지만 완전한 신뢰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이 중요합니다. 곧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란 공격까지 이제 34시간. 설치 52시간째. 김 소장이 공식 보고를 올렸습니다. 6종 통합 방공 패키지, 완전 가동 상태 확인. 54시간 약속보다 2시간 단축 완료. 52시간. 미국이 28일 걸린다던 일을 한국이 52시간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시스템을 못 만들었을까? 왜 아이언돔에 안주하고 있었을까? UAE 국방장관이 통합 방공망 최종 테스트를 지시했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와의 연동도 확인되었죠. 콜번이 나토 호환 불가라고 했던 그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천궁3의 시사아이는 패트리엇 데이터링크와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천궁3가 탐지한 정보가 패트리엇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콜번의 기술 한계 평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나토 호환 불가라고 단정한 그 문서가요. 지금 눈앞에서 패트리엇과 천궁3가 완벽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콜번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국을 밀어내기 위해 조작된 문서를 UAE에 넘긴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일이 닥쳤으니까요. 이란의 2차 공격까지 이제 18시간. 모든 방공 시스템이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작전실에는 UAE 지휘부, 미국 자문단, 한국 운용팀, 그리고 저까지 핵심 인원 68명이 모였습니다. 콜번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자기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김 소장은 차분하게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자정, 새벽 1시. 긴장감이 작전실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죠.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가 스크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8분이었습니다. 천궁3 AESA 레이더 담당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 영토 내 복수 발사 지점 감지. 적외선 신호 급증. 거리 890km. 890km. 이란 땅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순간을 천궁3가 포착한 겁니다.
저는 즉시 패트리엇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패트리엇은 탐지했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패트리엇 탐지 범위 바뀝니다. 그때 아이언돔이었다면 제가 아는 아이언돔의 최대 탐지 범위로는 이 거리에서의 탐지는 불가능합니다. 천궁3가 계속 보고를 올렸습니다. 발사체 수 증가 중. 현재 파악된 발사체 총 43기. 아직 증가 중. 표적 궤도 분석 개시. 1차 파상은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확인. 추가 발사 지점 3곳 확인. 총 발사체 수 업데이트. 현재 187기.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00, 250, 300, 350점. 작전실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UAE 국방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428발. 탄도미사일 67발. 순항미사일 114발. 자폭드론 247대. 정보기관의 예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가 시사회를 통해 패트리엇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패트리엇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천궁3 데이터 수신 확인. 패트리엇 자체로는 아직 탐지 안 되는 표적들인데 천궁3 덕분에 미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천궁3가 최초 탐지한 시각은 2시 48분. 패트리엇이 자체 레이더로 첫 번째 파상을 탐지한 시각은 3시 11분. 23분의 차이였습니다. 23분.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궁3가 없었다면 UAE는 이란의 공격을 23분 늦게 알았을 겁니다. 428발이 날아오는데 23분이 깎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격 준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시스템 가동이 늦어지고 미사일 발사 타이밍을 놓치고 요격률이 급락합니다. 23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40만 시민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전 방공망에 2단계 교전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스크린의 아이콘들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죠. 시사아이가 자동으로 428개 표적을 분류하고 각 시스템의 할당을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때와 똑같이 3초도 안 걸렸습니다. 김 소장이 작전실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교전 허가를 기다립니다. UAE 국방장관이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전을 허가합니다. 3시 14분. 첫 번째 파상이 UAE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67발이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시작했죠. 천궁3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AESA 레이더가 67발 전부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위협 등급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 화염이 터졌고 작전실 스크린에서 빨간 점이 하나씩 사라졌죠. 패트리엇도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패트리엇 구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건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천궁3가 23분 전에 미리 정보를 줬으니까요. 패트리엇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1차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시 18분. 두 번째 파상이 들어왔습니다. 순항미사일 114발. 이것들은 저고도로 지형을 따라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가 까다롭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로는 산이나 건물에 가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AESA는 달랐습니다. 전자식 빔이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스캔하면서 지형 뒤에 숨은 순항미사일도 잡아냈습니다. 천궁2가 즉시 대응에 들어갔고 하늘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작전실에서 감탄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사의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역할 재배정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천궁2가 처리하기 어려운 적어도 순항미사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비궁에게 넘기고 비궁의 사각에 들어오는 것은 천궁3가 백업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스템 전체가 숨쉬고 있었어요. 3시 22분. 세 번째 파상. 자폭 드론 247대가 때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드론은 작고 느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서 탐지가 어렵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미사일로 일일이 잡는 것도 비효율적이죠. 미사일 한 발 가격이 드론 한 대보다 비싸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6종 세트에는 이걸 위한 답이 있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가동되었습니다. 드론 감시 체계가 247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자전 장비가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교란 신호를 쏘았습니다. 드론의 GPS 수신이 끊기고 통신 링크가 차단되었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47대 중 83대가 유도를 잃고 사막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안 쓰고 83대를 무력화한 겁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언돔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아이언돔은 요격 미사일로 하나씩 잡는 방식이니까 드론 247대가 오면 미사일 247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자전 장비는 전파 하나로 83대를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나머지 164대의 드론에 대해서는 비공이 대응했습니다. 이때 비공의 증가가 드러났죠. 처음에 우습게 봤던 그 작은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드론을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감시 체계가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비공이 정확하게 요격하는 조합이었어요. 3시 28분. 이란이 마지막 예비 물량까지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남겨둔 미사일과 드론까지 합쳐서 추가 38발이 날아왔습니다. 최후의 발악이었죠. 시사아이가 즉시 추가 표적을 식별하고 여유 있는 시스템에 재배정했습니다. 천궁3가 탄도미사일을 처리하고 천궁2가 순항미사일을 잡고 비공이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나머지를 교란했고요. 스크린에서 빨간 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50개, 100개, 200개. 마치 빗방울이 증발하듯 사라져갔습니다. 3시 34분. 마지막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작전실이 2초간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건지 확인하듯이요. 천궁3 담당자가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천궁3 방어 구역, 교전 표적 198발, 요격 성공 198발, 요격률 100%, 통과 표적 제로. 작전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궁2 담당자가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천궁2 방어 구역, 교전 표적 89발, 요격 성공 89발, 요격률 100%, 통과 표적 제로. 비공 담당자의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비공 및 드론 대응 구역, 교전 드론 164대, 격추 164대, 요격률 100%, 전자전 교란 무력화 드론 83대 별도, 그리고 패트리엇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패트리엇 방어 구역, 교전 표적 141발, 요격 성공 125발, 요격률 88.6%, 통과 16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패트리엇이 16발을 놓친 거였죠. 하지만 1차 때 68%에서 89%로 올라간 건 천궁3의 조기 경보 덕분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16발의 낙하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4발은 사막 빈 땅, 2발은 외곽 무인 지역, 핵심 시설 피해 제로, 인명 피해 제로. UAE 국방장관이 최종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2차 공격 총 428발, 요격 412발, 전자전 무력화 83대, 총 대응률 97.3%, 핵심 시설 피해 제로, 인명 피해 제로.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악수, 포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 구역의 숫자가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천궁3 100%, 천궁2 100%, 비공 100%, 전자전 83대 무력화, 428발 중 한국 시스템이 담당한 영역에서는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도요. 아이언돔의 최고 기록은 작년 가자 분쟁 때의 97%였습니다. 그것도 수십 발 규모의 소규모 공격에서요. 한국은 428발이라는 대규모 포화 공격에서 담당 구역 100%를 달성했습니다. 제 30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에 바친 30년이요.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구석에 앉아있던 콜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아까까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그 시스템이 428발을 막아낸 겁니다. 자기가 제출한 기술 한계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온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김 소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조용히 스크린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축하한다고 하자 김 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시스템 점검부터 하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에 취하지 않는구나.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인가. 이겼을 때도 멈추지 않는 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428발의 미사일로 가득했던 하늘이 깨끗했습니다. 그 하늘을 지킨 건 한국의 6종 세트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요. 아직 입 밖으로는 못 꺼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내가 틀렸다. 전투가 끝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작전실의 흥분이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는 공식적인 사후 분석의 시간이었죠. UAE 국방장관이 전체 지휘부를 소집했습니다. 32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중앙 스크린에는 이란 2차 공격의 전체 경과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왕세자도 참석했죠.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공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2차 전면 공격, 총 428발, 탄도미사일 67발, 순항미사일 114발, 자폭드론 247대, 우리 통합 방공망의 총 대응률 97.3%, 핵심 시설 피해 제로, 인명 피해 제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어서 시스템별 성과를 읽었습니다. 천궁3 방어 구역 요격률 100%, 천궁2 방어 구역 요격률 100%, 비공 드론 대응 요격률 100%, 전자전 교란 무력화 83대, 패트리엇 방어 구역 요격률 88.6%, 1차 공격 대비 20.6%포인트 향상. 국방장관이 마지막 수치를 강조했습니다. 패트리엇의 요격률 향상은 천궁3 AESA 레이더의 조기 경보 덕분입니다. 같은 장비인데도 23분의 추가 준비 시간이 주어지자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자기 구역만 지킨 게 아니라 미국 시스템의 성능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이었죠. 패트리엇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제 성능을 못 낸다는 거니까요. 그때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콜번 부사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양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예, 전하. 당신이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천궁 시리즈 기술 한계 평가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전하. 그 보고서에 천궁3의 AESA 레이더가 나토 통합 방공망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콜번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전에서 천궁3는 패트리엇과 완벽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호환이 안 된다던 그 시스템이 패트리엇의 요격률을 20%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28일을 기다리며 이란의 428발을 맨몸으로 맞았겠죠. 패트리엇만으로 막았다면 오늘 밤 요격률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콜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가 대신 답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 없는 상태에서 패트리엇만으로 428발을 맞으면 요격률은 40%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260발 이상이 우리 도시에 떨어졌을 겁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340만 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콜번 부사장. 당신의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명백합니다. 당신이 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콜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당시 최선의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고 의도적인 오류는 없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고요? 왕세자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UAE 국방차관보에게 전달한 기술 지원 중단 협박, 미군 감찰팀을 동원해서 한국 설치 작업을 방해한 일, 패트리엇 주파수를 이용한 전자기 교란, 이 세 가지도 의도적이 아니었습니까? 콜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세 가지 방해 공작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왕세자가 초반에 기록해 두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UAE 장성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전쟁 중에 동맹국 방어를 방해했다는 건 사업 경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도발이었으니까요.
왕세자가 최종 통보를 내렸습니다. 콜번 부사장은 24시간 내에 UAE를 떠나십시오. 로키드 마틴과의 향후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 국방부에도 공식 전달될 것입니다. 콜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왕세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콜번이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죠. 32명의 시선이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동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콜번의 몰락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로키드 마틴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F-35를 만들고 패트리엇을 만들고 인류의 방위 기술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죠. 하지만 시장을 지키겠다는 욕심이 선을 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맹의 방어를 방해하다니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콜번이 나간 뒤 왕세자가 김 소장을 호명했습니다. 김 소장. 김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4시간 안에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고 5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428발을 막아냈고 한국 시스템 구역에서는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7명의 기술진은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전하.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군요. 하지만 UAE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시간이 가장 없을 때 가장 빠르게 달려와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덧붙였습니다. UAE는 한국과 8조 4천억 원 규모의 6종 통합 방공 패키지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작전실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2시간 뒤 더 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UAE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내용이 전해졌죠. UAE의 전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6종 세트를 우리도 긴급 도입하고 싶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날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한국의 6종 세트를 도입할 수 있느냐고. 유럽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이미 보유한 한국 무기에 더해 천궁3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르웨이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 채널로 한국 정부에 접촉해왔습니다. 차세대 통합 방공 기술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느냐는 타진이었죠. 미국이요. 패트리엇을 만든 나라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방산의 질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상에 있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밤, 저는 혼자 천궁3 배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천궁3 발사대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고 AESA 레이더 유닛이 하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죠. 몇 시간 전까지 428발의 미사일을 추적하던 그 레이더가 지금은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표면의 육각형 모듈들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기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소장이었죠. 그도 시스템 점검을 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잠을 안 주무십니까?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못 자겠더군요. 생각이 많아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소장이 옆에 섰고 둘 다 천궁3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30년간 아이언돔을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이언돔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아이언돔은 위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이언돔은 역사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언돔은 위대하지만 과거의 위대함입니다. 천궁3는 미래입니다. 김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 뭔가가 스쳤어요. 자문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무겁습니다. AESA를 지상 방공에 탑재한 것, 6종을 시사하이로 통합한 것,
전자전을 방공에 결합한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한국은 셋 다 해냈습니다. 솔직히 질투가 납니다. 김 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주 짧게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한국은 방공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단련됐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죠. 한국은 둘 다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김 소장이 한참 동안 천궁3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죠. 군대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중고 장비로 겨우 나라를 지켰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은 결심했습니다. 남의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미국 것 사서 쓰면 되지. 왜 돈을 낭비하느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사서 쓰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서 쓰는 게 편하지만 사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미국이 28일을 기다리라고 한 오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누구도 못 막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막에 모래 냄새가 실려왔죠. 자문관님, 우리의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결과물이에요. 진짜 비결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비웃음을 당할 때도, 그냥 계속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라파엘에서 아이언돔을 처음 만들 때도 똑같았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이스라엘 정부마저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만들었어요.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던 겁니다. 다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어요. AESA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육종 통합이라는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성공한 뒤에도 계속 달렸던 겁니다. 김 소장,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저에게 중요한 걸 알려줬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걸요. 김 소장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UAE를 떠나기 전날 저는 라파엘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동료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죠. 한국의 천궁3와 C4I 시스템에 대한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경영진에 보고해달라.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진심인가? 자네가 한국 기술을 배우자고? 직접 봤어. AESA를 지상 방공에 탑재한 건 한국이 세계 최초야. 그리고 육종 통합 운용은 우리도 미국도 못한 거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맞아. 2달 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과 방공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돔의 나라가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라이벌이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죠. 미국 의회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중동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버니 UAE에서 한 일들이 미 국방부에 공식 전달된 결과였죠. 전쟁 중 동맹국 방어를 방해한 행위는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육종 세트는 중동을 넘어 유럽, 동남아, 남미로 퍼져나갔습니다. UAE의 8조 4천억 원을 시작으로 사우디 22조 원, 폴란드 6조 원, 노르웨이 3조 5천억 원, 줄줄이 계약이 이어졌죠.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평가받던 시대가 끝나고 기술 선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ESA 지상 방공과 다층 통합 방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차세대 방공 시스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한국의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죠. AESA 탑재, 다층 통합, 전자전 결합. 한국이 먼저 간 그 길을 이스라엘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UAE 사막에서 봤던 천궁3 AESA 레이더를 떠올립니다. 달빛에 반짝이던 수천 개의 육각형 모듈들. 428발의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던 그 시스템. 그리고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묵묵히 일했던 137명의 한국 기술진. 제가 콜번처럼 되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 편견에 갇혀서 진실을 부정하고 방해까지 하다가 모든 걸 잃을 뻔했으니까요. 저는 늦었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에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전 세계에 철갑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철로 덮은 배를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철로 된 배가 뜨겠냐고요. 하지만 이순신은 만들었고 떴고 이겼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또다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AESA를 지상 방공에 탑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육종을 통합하는 건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고 작동했고 428발을 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정신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도 만들고 비웃어도 만들고 방해해도 만들고 성공해도 또 만드는 그 정신이 거북선을 만들었고 아이언돔을 넘어서는 천궁3를 만들었습니다. 저 다니엘 레비는 30년 방공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에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천궁3와 육종 세트는 그 위대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돔을 만든 이스라엘 엔지니어가 UAE 작전실에서 목격한 한국, 천궁3의 충격적인 실전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멈추지 않는 도전이 세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